4569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사호 5호 6호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제 4호 박선원인데요. 예, 노무현 대통령 안보전략비서관으로 모셨었고,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원장 특보, 기조실장, 국정원 제1차장, 해외 대북 담당이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저는 영입인재 5호 강청입니다. 민주당의 새바람을 불고 올 전문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공위성을 만들고 있는 물리학자이고요. 현재 한국천문연구원의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고, 그리고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의 천문우주과학 전공의 캠퍼스 대표 교수이고,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겸직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황정아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입은 당에서 하지만 양성은 여기서 한다. 이 분야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이신데 전문 분야 이야기를 잠깐 듣고 그리고 이제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트레이닝으로 들어가 볼 텐데 우선 우리 4호 예. 국정원 1차장이면 해외 담당이죠. 해외하고 대북 두 군데를 담당했습니다. 국정원의 최고위직 아닙니까? 문장 바로 그렇죠. 밑에죠. 예. 국정원 1차장이 민주당 인재 영입된 건 처음이죠. 예,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야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결심하신 겁니까? 윤석열 정권이란 말도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경이라고 해야죠. 저는 문자는 뭐 할 때 경정부라고 씁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의 서훈 국정원장, 박지원 원장, 서욱 국방장관, 통일부 장관 김현철 다 지금 재판받고 있거든요. 그 밑에 한 20, 30명 이상이 아직도 피의자 신분으로 있고 재판의 증인으로 불려다니고 있어요. 이러다가 우리 진보 진영의 안보 전문가들 씨가 마르겠다. 이 정부의 대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그 가림막 뒤에서 실제로는 친일 퍼주기 정책만 펴고 있다. 국제정치에 그런 용어가 있어요. 주변국 궁핍화 전략. 주변국을 가난하게 만드는 전략? 그러니까 주변국 껍데기 벗기기 전략인데요. 자기 나라가 어느 상태에서 더 이상 경제 발전을 못 하잖아요. 그럼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변에서 추격하고 있는 나라의 경제력을 소진시키는 거예요. 환율이라든지 금리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해왔는데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R&D 예산 잘라버리고 포항 방사관 가속기 가동 못하게 하고 반도체 치포 동맹 들어가가지고 황금알을 낳는다는 우리 반도체 산업 거의 배를 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4호의 판단은 한미동맹이란 껍데기를 썼지만 일본의 이익에 그렇죠. 복무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이 주변국 궁핍화 전략 그러니까 일본의 주변국인 우리가 일본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에 충실히 따라가고 있다. 그렇죠. 경제적 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후쿠시마 핵폐수를 홍보해주고 있다든지 아니면 나가서 독도를 국방부에서 아예 지워버린다든지 교육자료에서 국제 분쟁 지역화한다든지 해서 경제 분야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생명권에 해당하는 핵폐수 용인 및 홍보 나가서 우리 국토의 막내인 독도를 포기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독도를 포기하면 동해의 3분의 2가 포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는 그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그래갖고 옥기섬하고 독도 사이에 금을 그어놨거든요. 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그 관할권 선을 독도하고 울릉도 사이에 그어지게. 그러니까 간첩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은 간첩이라 생각하지 않죠. 근본적으로 일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본일주의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일주의. 제가 만든 말인데 네.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제 판단이기 영국에서 때문에. 국제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그렇게 가르쳤나 봐? 왜냐하면 우리 국정원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이제 국가관. 차장님, 이럴 때는 같이 웃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영국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지. 본일주의예요.
본일주의다. 그 외에 설명이 안 돼. 저도 진짜 합리적으로 노력했어요. 왜 이러나 도대체. 애들도 정상일 거다. 근데 그 동네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니 이 정권에서 캠프에 들어갔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이념이 같아야 되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배신자로 보인 놈은 또 절대 안 쓴대요. 어쨌든 그렇대요. 뒤쪽에 희마리가 좀 없는데. 윤 대통령은 자신을 영업사원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우리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국정원 1차장 출신은 윤 대통령 외교를 뭐라고 부릅니까? 바겐 세일즈맨 넘버원이라고 보죠. 바겐 세일즈맨. 70년 동안 우리가 민주화, 산업화, 정부화 온갖 노력을 다 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까지 해가지고 국부를 축적하고 국력을 신장시켜서 정말 어렵게 선진국 문턱까지 들어왔잖아요. 선진국에 들어가면 어필 사이클링을 해가지고 언덕 올라가는 힘들잖아요. 그 자리 지키는 것도 어렵잖아요. 선진국에서의 그 지속 발전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것 더 노력해야 되는데 자전거 뒤로 돌리라 그러고 그 바겐 세일즈죠. 바겐 세일 1호다? 너무 길어요. 미스터 바겐 세일 어때요? 자, 4호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4호가 진지하게 좀 말이 많네요. 자, 5호! 의사협 부회장이에요. 의사협은 다 민주당 싫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의사들 중에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고요.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뭐 샤이 민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부, 예. 그 다음에 현재 지역 의사회를 이끄는 분들 중에 아무래도 보수 성향이 강한 분들이 있다는 거는 뭐 부인하지 못합니다.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에 전원 요청해가지고 요건이 되니까 해결이 탔단 말이에요. 의사도 인터뷰도 했어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일반인이든 다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의사들이랑 다 알 텐데 왜 몇몇 의사단체는 나와가지고 고발하고 막 특혜라고 여론전을 하잖아요. 그분들은 왜 그러는 겁니까? 지도부가 우파 쪽에 있는 분들이 꽤 있고, 두 번째 공공의대법을 민주당이 추진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트집을 잡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팩트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니까 이송에 과연 문제가 있었느냐. 헬기 이송. 이송이 지연된 건 문제지만 이송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송이 지연됐다는 문제였을 그렇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의사들이 문제 제기하고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에 허점이 있는지 없는지 왜 이렇게 빨리 안 됐냐고 의사들이 그렇죠. 문제 제기했어야 되는 얘기를 거지. 하는 게 인도적 관점에서 맞죠. 환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게다가 이게 1cm 열상이라는 경상이라는 이건 의학적 관점에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가짜뉴스가 분명하고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정도로 터무니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대테러 본부라는 게 이제 그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거기서 만든 문건에 그런 내용들이 기재가 그대로 되어 들어있어요. 1cm, 예. 열상, 노인, 과도. 소량의 출혈. 말도 안 되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가짜. 그건 다 가짜가 거기에 올라갔는지 민주당이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만들어서 지금 전현희 위원장이 그거 맡아서 하고 계시고요. 거기서 앞으로 따져볼 문제라고 봅니다. 의학적 관점에서만 네. 보자면 어느 정도 치명적이었어요. 즉사도 가능한 굉장히 치명적인 즉사. 예. 왜냐하면 출혈 나는 시간이 앰뷸런스 올 때까지 25분, 25분. 그다음에 부산대 병원 갈 때까지 45분 소요됐다고 하면 예. 지혈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으면 예. 그건 당연히 현장에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칼이 들어간 깊이 자체가 경정맥이라 그래서 속정맥을 60% 이상 관통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 바로 1mm 뒤에 동맥이 있잖아요. 1mm. 네, 종이장 한 장 차이로 유튜버들이 이제 찍은 영상을 봤거든요. 아, 정말 살아나신 건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건강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나와서 당대표께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꿈꾸는 그런 나라 꼭 만들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살렸다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정말 이건 천운이 있어서 국민들이 하늘의 뜻을 받아 살렸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건 천운이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사신!
자, 6호! 네. 드라마 카이스트의 실제 모델이라면서요? 하고 제가 여쭤봤더니 너무 당연한 듯이 제가 그 사람입니다. 원래 이렇게 뻔뻔하십니까? 아닙니다. 원래 굉장히 다소곳합니다. 그런데 송 작가가 본인을 왜 이 드라마의 주인공 모델로 발탁한 거죠? 저는 그때 너무 바빴기 때문에 드라마를 한 번도 본편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드라마 제작 환경 자체가 제가 일하던 인공위성 연구소였고요. 거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실제 인물들이었어요. 아, 근데 본인을 주인공으로 삼았냐고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독특한 캐릭터여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그 당시에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인공위성을 만들고 있는 여자인 물리학도는 저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인공위성을 실제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는 여성은 없습니다. 제가 20몇 년간 지금 몸담고 있지만 저 외에 다른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주인공 할 만하다! 감사합니다. 물리학 박사잖아요. 네,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 박사인데 왜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가 긴데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고 우주의 99.99%가 플라즈마 상태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플라즈마 물리학을 전공을 했고 그중에도 우주에 꽂혀서 우주 물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사랑에 빠진 물리학자. 그래서 우주에 제가 직접 나가서 뭔가를 해보고 싶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 대신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대신 시키는 게 인공위성이에요. 어차피 인류가 우주에 나가게 될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주 환경을 알아야만 하거든요. 어디 써왔어요? 아닙니다. 소명의식. 대한민국의 미래를 쏘아올린다는 소명의식이요? 저도 우주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도요새 씨라고 이번에 우리 인공위성이 편대 비행을 했거든요. 전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편대 비행으로 알고 있어요. 그 편대 비행을 기획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잘했다! 23년 5월 25일에 누리호 3차 발사 있었거든요. 누리호 3차 발사에 메인 탑재 위성은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만든 차세대 소형위성 2호였고 그다음에 부탑재 위성으로 작은 위성들이 갔거든요. 큐브셋들이. 그 큐브셋 중에 4기가 제가 만든 겁니다. 그 4기의 이름이 도요셋이고 도요셋을 닮았다고 해서 4기. 그래서 인공위성들이 나란히 나르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이게- 세계 최초예요. 그렇죠. 일렬로 나란히 종대편대, 앞뒤로 나란히 횡대편대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여러분의 머리 위로 하루에 14바퀴씩 돌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죠. 박수 쳐주세요. 정말 칭찬합니다. 제가 우주에 관심 있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진짜였네요. 근데 윤 대통령이 우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거죠. 항공 우주 예산 어떻게 됐어요? 우주를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어요. 이 정부에서는 그래도 우주는 좀 띄워주려나 보다. 아니었어요. 눈에 띄는 게 아니었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일괄삭감되었습니다. 올해 하려고 했었던 많은 새로운 프로젝트들 시작도 못하고 씨앗을 밟아버렸기 때문에 박사후 연구원이나 학생연수원들의 계약 연장도 당연히 불가능해지고요. 새로운 인력들을 수급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계약 연장도 불가능하고 아이디어들은 전부 사장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계속 과제들도 예산이 무참하게 깎이고 있는 중이에요. 전기료가 들고 인터넷 사용료가 들고 운영료가 드는데 그것들을 낼 돈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들 스탑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정부가 없었거든요. 어느 정부도 과학기술 예산을 삭감한 정부는 없었었어요. IMF 때도.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미쳤어. 2번 일본 좋으라고. 보기가 2번 2개밖에 없어요? 그럼 1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이나 이성적인 사고로는 지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떠한 정부에서도 그런 일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정치인 기초 코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나는 영입 제안을 받아들였는가? 저는 우주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고요. 우주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첫 번째 인공위성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자, 질문은 제가 합니다. 우리 별 1호 발사 연도가 1992년이에요. 1992년부터 우리가 위성을 쏘기 시작했어요. 위성체 분야는 선진국 수준에 올라가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발사체는 누리호 3차 발사가 3번의 발사 시도하고 2번 성공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누리호 개발에 오래 걸렸던 이유는 우리가 고체 발사체 개발을 제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서.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해지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이제 고체로 만드는 로켓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우주로 가는 길이
그동안에 한 발로 도움닫기 위해서 우주로 갔다면 이제는 두 발로 도움닫기 위해서 우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우주가 완전히 핫한 이유예요. 우리한테 지금 기회가 열렸다고요. 우리한테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제한이 풀렸는데 돈이 없어요. 전기세도 못 내고 있는데 현장의 과학자들로서 굉장히 지금 암담하고 참담할 심정입니다. 정말 의욕적으로 뭘 해볼 타이밍인데 싹을 꺾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장의 과학자들이 그 비참함 그리고 억울함, 원통함, 분함을 매일매일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소리가 위에까지 닿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학계를 대변할 사람 누군가가 전개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퇴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우리나라 우주는 정말 잘하고 있었는데 조금만 더 받쳐주면 더 잘할 건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과학기술계를 대변할 누군가가 반드시 국회에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하필 저였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이 궁금한데 제가 영입식을 8일 날 했거든요. 그날 오후에 원장님이 전화 받았어. 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런데 너가 적격이야 아니면 야 네가 어떻게 해? 둘 중에 무슨 반응이었어요? 첫 번째 너무 너여야만 했는데 너무 늦게 전화 온 거 아니니? 반드시 넣어야만 했다. 반드시 넣어야만 했다? 반드시 나여야만 했다. 그거 아니었으면 등더미에서 안 나왔는데 진짜로 저는 여전히 우주를 연구하는 걸 사랑하고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사랑하고 근데 제안 받는 순간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할 수 없다. 에이 씨발. 저희 신랑님과 가족님들이 의논을 많이 했는데 다들 엄마가 했으면 좋겠다. 주변의 동료들, 가족들 모두 야 이건 네가 할 일이 맞아. 네, 맞습니다. 네가 만약에 연구만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너한테 연구 성과를 기대했겠지. 근데 네가 그 일을 할 제목으로 보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으면 저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존경하는 우리 신랑님께서. 그 신랑님을 대학교 때 네네. 첫 연인으로 만나서 네, 결혼하셨다는. 맞습니다. 제가 대학 신입생 때 OT 때 노래 부르던 선배였어요. 민중가요 부른 노래 동아리 서클 메인 첫 사랑과 결혼을 하셔가지고 큰 실수라고 봐야 되는데. 큰 실수. 자, 우리 5호는 굉장히 특이한 대목이 있습니다. 강남에 지역구로 나는 출마하겠다. 민주당 이 영입 인재가 비례를 간다거나 또는 좋은 지역구를 기대하는데 민주당의 험지 중에 험지 아닙니까? 강남에 가겠다. 왜 그러세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 여기 안 계시죠? 이상하죠. GDP는 분명 3만 불 넘어가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는데 왜 그럴까요? 나를 돌봐주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국가가 나를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돌봐주는 시스템 자체가 미비하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다 불안한 거거든요. 강남에도 잘 사는 일부가 있고 우리 같은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세금을 많이 걷으니까 튼실하죠. 그런 데서부터 제가 생각하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야 다른 지역에도 모델링할 수 있는 돌봄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을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제가 영입 인재가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전화 많이 옵니다. 비례 오버 받은 줄 알고. 이미 됐다고 생각하고. 네. 그걸 자꾸 듣다 보니까 네. 강남 나가는 게 맞나? 열심히. 보통은 본인은 비례 생각하는데 당에서 여기저기 가라고 하는데 우리 5호는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왕 나가고 나 강남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산도 많으니까 그 예산 가지고 그 모델을 만들어 봐야지. 지금 복지 전달 체계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의료 체계가 따로 존재합니다. 복지 전달 체계가 굉장히 분절적으로 돼 있어요. 영유아 사업 따로 하죠. 그다음 학교 돌봄 따로 하죠. 노인 돌봄 따로 합니다. 의료는 다 아시다시피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이 되죠. 그러니까 건강보험하고 조세 재정하고 장기요양 재정을 한꺼번에 털었어야 전체적인 전반적인 의료와 돌봄이 통합된 시스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설계가 필요하고요. 정부 부처는 보건복지부로 묶여 있어요. 근데 지역에 내려가면 보건소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정책은 지자체장 밑에 있는 사회복지국에서 합니다. 그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합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돌봄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 조직법부터 좀 뜯어 고쳐야 제대로 된 돌봄 정책이 가능합니다. 의사협회에서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사호도 예. 비례가 아니라 나는 지역구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던데 예. 왜요?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요. 이제 힘있게 싸워야 되니까 지지자들과 함께 싸워야 되고. 그리고 이재명 왜 떨어졌을까? 정말 지역에서 발로 뛰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이제 어떤 사람이 저녁을 같이 했는데요. 이재명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려요. 어떻게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아깝게 졌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좀 더 주민들하고 유권자들하고 하나가 돼서 왜 정권 교체가 필요하는지를 좀 실감나게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안보 진영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서 싸울 준비해라. 게다가 6호도 지역구 나가겠다고 또 하셨더라고. 이상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당에서 이제 결정하는 그렇죠. 바에 따를 텐데 비례를 주시든 지역구를 주시든 그리고 지역도 어디를 주시든지 간에 감사하게 따를 거예요. 그런데 지역구를 선호한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왜? 물리학과 여성 거의 없었고 지금도 인공위성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는 여성들도 거의 없고 늘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쭉 따라왔었고 그리고 우주 개발이라는 게 사실 몇 년 안에 판단나는 거 별로 없거든요. 인공위성 하나 만드는데 최소 7년에서 10년입니다. 과학기술계의 모든 정책들이 그래요. 최소한 호흡을 길게 가야 되는데 아, 비례는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말 건 아니다. 아니 인공위성을 만들려고 해도 10년은 걸리는데 두세 번 해야 과기부 장관도 하고요. 내가 지역구에 가기만 하면 거기서 최소 3번을 해야지. 그래야지 뭔 정책을 이렇게 뿌려서 결과가 나오는 거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욕심쟁이! 심화학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물리학자로서 한동훈의 까치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리학적인 상태 변하지 않았잖아요. 야, 심화학습 통과! 자, 부회장님, 의사로서 대통령 음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매일 먹으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자, 우리 차장님, 외교 전문가로서 김건희 디올 가방 수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방첩 체계 전반의 붕괴를 입증해주는 대사건이다. 뭐라고요? 보안 시스템이 전부 무너진 거죠. 해외에서 통일운동 하시는 분이 어떻게 취임식에 갈 수가 있어요? 그게 그 300만 원짜리 디올 하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나 이렇게 싼지 몰랐어요. 왜냐면 우리 직업이라는 게 이제 막고 뚫고 하는 게 밖에서 들어오는 거는 막고 우리는 또 어떻게든지 뚫고 들어가고. 네. 어휴, 300만 원 갖고 되면 아마 국정은 필요 없을 거예요. 아, 이 4569 괜찮아요. 기본이 돼 있네.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모실 테니까 그때 와가지고 또 실력 발휘해 주시고, 자, 본인 포부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안보다운 안보. 진보 정권만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러셨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대한민국 얼마나 평화로웠습니까? 유능한 안보를 되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린 지가 꽤 됐죠. 근데 보건의료나 우리나라 과학이나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시스템의 새로운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를 다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의 새 인재로 들어와서 우리 민주당이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다음에 수권 정당이 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우주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느냐, 마느냐의 순간이고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 많이 받고 있거든요. 다누리 성공하고 누리호 성공하고 한국이 굉장히 뭐 좀 해보겠구나라고 기대하고 있는 이 순간에 과학자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는 제발 국격에 맞는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 간의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정부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과학기술의 퇴보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 정치의 장으로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테스트는 다 통과하셨고요. 예, 조만간 2차, 3차 있을 테니까 그때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